보면 광주도 지금 한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마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하나면 26만이라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5군데입니다. 광주는 경기도 광주를 말씀하시죠? 네, 하나로 클럽이 들어가요 또. 그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오픈할 것 같아요. 그러다 이게 하남시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나 우리 뭐 대한민국 쪽으로 봤을 때 무슨 대규모 전폐의 전시장이 돼 있는 뭐라 하죠?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권한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내주? 제가 보기로는 네. 이게 광주 같은 경우는요. 예. 그 광주 그 경안시장이라고 하나 있어요. 예. 경안시장이 있는데 예. 그 앞에 이마트가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경안시장도 그 한 개 있는데도 거의 폐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개 광주시는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예. 웬만하면은 뭐 하다못해 뭐 교통영역 해가서부터 예. 건축 허가를 다른 데 이렇게 들어올 때 반려를 시켜버려요. 아, 법적으로. 예. 등록제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책임은 지자체장한테 떠넘겨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예. 마음만 먹으면 예. 뭐 10개고 100개고 마음대로 내줄 수 있는 예. 이게 이제 선진국이라는 게 프랑스나 이런 예. 나라하고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봐야죠. 예. 이게 어떤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들이 제가 예. 볼 때는 이게 뭐 말로는 민생 이러고 떠들지만 실전은 뭐 머리가 통통 빈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4개를 내줬을 때는 뭐 그런 걸 다 파악을 했을 건데 밑에서 보고를 받거나.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뭐 정경유착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게 의심도 드는데. 뭐 아주 뭐 예. 근데 저희들이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그런 냄새가 하남시 코스트코에는 예.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테마로 다루겠습니다. 있습니까? 아, 그러면 너무 지금까지 9개월 넘게 10개월 가까이 지금 매일 코스트코 앞에서 예. 천막 농성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시죠. 저희들 사진. 있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중소벤처부 앞에도 예. 2번 내려가서 집회를 가졌었고 저희가 이게 예. 중소벤처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 예. 저희들 요거 이렇게 간절한데도 뭐 메아리 허공에 내빌려지는 메아리일 뿐 되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주시는 한 군데에 그에 들어오면 반려를 시키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 하남시장으로 뽑혔던 분들은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지 그래서 진짜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 왜 그랬을까? 답답하기 예. 짝이 없습니다. 예. 예, 정말 그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국회나 정부 네. 또 시에서는 여태까지 뭘 하고 있는지 그 당국자들한테 여기라도 좀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마트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의점 마트나 이런 SSG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거죠. 왜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이게 들어오게 편리한 것들을 들어오는 걸 막느냐. 이제 그런 소장님 그러시죠? 대부분 네.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게 정도껏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보거든요, 이거죠. 그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네. 이제 뭐 대한민국은 이제 뭐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선택권, 예. 후생권 이런 거 보호해줘야 돼요. 예. 근데 그 이면에는 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뭐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일터, 생존 이거를 보호해주는 두 가지가 가치가 충돌을 할 때 어느 쪽에다 방점을 둬야 되느냐는 그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생경제, 뭐 포용적 성장, 사회적 시장 경제 이게 뭐냐면 더불어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가 들어오기 전에 인구 26만 도시에 일단 대형마트가 4개나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구 대비 대형마트 밀집도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코스트코까지 또 들어와? 하나로 클럽까지 들어와? 그러면 이미 4개가 있었을 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택권, 소비 선택권이 이미 보장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럼 코스트코가 들어올 땐 막았어야죠. 아, 근데 이제 그 선택권에 대해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무분별하게 내줬다기보다는 뭔가 이면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개가 나갔을 때는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그러잖아요. 예.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다 문을 닫게 되면은 예. 진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예. 그리고 뭐 시장이고 그 아파트 단지 가서 선거 유세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 유세하면 시끄럽다고 해서 쫓겨나요. 예. 하지만은 때만 되면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좀 투표해달라고? 들어가는데 좀 선거 운동 합니다. 예. 그러면 만만한 게 그때는 우리 전통시장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은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들 해요. 예. 그런데 뭐 제가 자료는 찾아보겠지만은 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할 수밖에 네. 없던 이유가 있습니까? 박사님? 이유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김영삼 정부 때인데 예. 우리가 이제 WTO에 네. 가입을 하고 OECD에 가입을 했죠. 예.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큰 이슈였습니다. 아, 예. 이제 시장 개방이 됐을 때 피해를 보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크게 예. 보면 예. 하나는 농어민들 1차 생산물, 예. 농산물 싸게 들어오면은 예. 우리나라 농민들 다 망한다. 예. 이런 화두가 하나 있었고 유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거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다. 예.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은 후에 우리가 예. 실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미 뭐 FTA를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 FTA를 체결하는 동안 제가 알기로는 수백조 원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황열 씨가 그때 장관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임창열 씨가 네, 했잖아요. 네. 경기도지사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양반이 그때 이제 국회 속기록 97년도 국회 속기록을 이제 쭉 뒤져봤더니 예. 그 양반이 무슨 발언을 하냐면 예. 거대 외국 유통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예. 대한민국이 뭐 다 먹히니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체질 강화를 해야 된다. 체질 강화. 체질 강화를 유통업체들의 체질 강화를 해야 된다. 예. 외국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예. 대형 유통업체, 뭐 중소 유통업체 모두 망한다. 예. 그러니까 체질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걸 내줬는데 음. 그 등록제로 바꿔놨는데 그것도 이제 법을 쭉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또 주지다 보니까 프랑스 사례를 딱 봤어요. 97년도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프랑스에는 파리 시내에 지금 대형마트 하나도 없거든요. 시내에 아, 시내에 없어요. 없어요. 전부 외곽지에 있어요. 예. 그러면 걔네들도 WTO 회원이고 OECD 회원입니다. 가입국가고. 예.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는 똑같은 해에 예. 거기서는 대형마트를 도심권에 못 들어오게 막는데 대한민국은 정부 원안대로 뭐 정부가 발의해 놓은 원안이 단 한 글자의 자꾸 수정도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대형마트를 등록제로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뭐 선진 어떤 행정인 듯이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말 그대로 그 WTO 회원국이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제 파리 시내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자치권이 좀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비교를 강주시 안 하시죠. 아까 왜 이제 허가제와 등록제가 있는데 예. 얘네들이 WTO 가입하려니까 허가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등록제로 아, 가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나머지 행정 규제를 가지고 예. 실질적인 허가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인 허가제를 그러니까 하남시에 있던 그 시장들은 안 했다라는 거네요. 안 했죠. 구체원들이. 안 했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0% 가이드라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예. 주변 소상공인들 기존 상권의 매출액이 10% 이상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못 들어옵니다. 땅 사고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허가제예요. 실질적인 허가제죠. 등록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못 들어오게 법 규제로 딱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줬던 그때 당시에 시장은 누군가요? 시장 그때 당시에 예.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당시 시장이 구속 상태였었어요. 구속 상태. 예, 그래서 예. 이정수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국회의원은 누군가요? 그 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때 그분이 그
자한당이고 한 분은 네. 한 분은 또 어디 당이죠? 거기 시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었나요? 네, 민주당이었죠. 아 그럼 뭐 당이 틀려서 뭐 서로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가서 모든 이 뭐 우리가 볼 때 교통영향 평가사나 건축 허가 같은 경우를 그 이정수 권한 대행인 사람이 부시장이 다 내준 거예요. 다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오죽하면 지금 현재 용인에 지금 부시장으로 가 있어요. 그 가 용인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네. 왜 그걸 내줬냐? 그 남경필 네. 도지사 할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네? 왜? 그렇죠. 아 박근혜 정부 때 내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 그럼 좀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 그때 박근혜 정부면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이현재 국회의원 네. 하실 때 이게 내준 거네. 그렇죠. 네. 대략 맥락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방송 테마로 잡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용렬 회장님께서 예? 여기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뭐 했는 거에 대한 뭐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문제점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법에 규정된 예, 행위나 절차가 모두 예, 그 요식행위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그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이제 행정 절차를 해보신 거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예, 예. 그러면 그런 행정 절차에 비교해봤을 때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죠?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뭐 허가를 내줄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막 그 어떻게 보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절차에서? 이제 그건 아니었고요. 예. 저희들 그 사업조정 심의회의를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주관으로 그 코스트코하고 예. 저희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예. 회의를 가졌었는데 예. 어딘지 모르게 그 코스트코 측의 그 편향된 모습들을 많이 그 공무원들이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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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래서- 뭐 김현장 노폼을 썼다고 예. 하는 게 뭔가요? 예. 그게? 회의 때마다 아. 코스트코 측에서 김현장 로펌 변호사들을 예. 예. 한 명씩 대동하고 와서 저희들이 예. 그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유통법을 알겠습니까? 상생법을 알겠습니까? 예. 예, 근데 아니 김현장 보통 의원님 아니 우리 저기 소장님 네. 한번 이게 김현장 뭐라 하죠 이게 그 비용 변호사 비용 네. 그거 내려면 뭐 몇십억씩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뭐 있는데 20억짜리도 있고 뭐 네. 꼴에 따라서 몇백억도 받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정도 건이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몇십억은 되지 몇십억은 않나? 받았을까요? 몇십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럼 소상공인 상대로 해서 소상공인들은 뭐 몇백도 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에. 네. 근데 이런 30억짜리, 20억짜리 내는 변호사하고 그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해서 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길 수도 없는 일을 소상공인 혼자 이렇게 자치단체가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못하는 일인데 네. 참 이게 비교가 되네요. 광주시와 계란으로 바위 깨기. 바위 깨기가 됐네요 보니까. 아유 참. 그러면 회장님, 김정일 회장님 예, 예. 여기에 보면은 뭐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상권 영향 평가나 네. 지역 협력 지금 보신 거예요? 예, 저희가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건축 허가 내주고 뭐 교통영향 평가 행계요. 예. 예. 그 지금 현재 지자체 저 시의원들도 그 건축 허가를 내준 거를 6개월 만에 알았어요. 건축 허가. 시의원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먼저 알고 해가지고 예. 시의원들을 전부 다들 보자 해가지고 예. 간담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시의원들이 6개월만 알았다는 거는 거짓말 아닐까요? 아니 근데 보니까 전혀 네. 모르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간담회를-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고 뭐 그냥 음성적으로 내줬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에서- 알고도 모른 척 한 건지도 모르겠네. 네. 이게 로펌이 또 이제 예, 게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상권영향 평가나 해고 건축 허가를 해줄 당시에도 예. 예. 시에서도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라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예.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건축 허가 다 내줬으니까 예. 그러면 상권 영향 평가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지역 협력 계획서 같은 경우 이게 올바르가 된 건가? 한번 저희가 그걸 따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시의원들한테 저희가 그걸 지금 현재
코스코에서 해온 사건 영향 평가서를 한번 보자. 예. 그래서 봤더니 진짜 저희 뭐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지역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사건 영향 평가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남시에서도 별도의 사건 영향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인가 들여서 하남시에서도 별도로 또 사건 영향 평가서를 그 연구 용역을 줘서 했어요. 그 연구 영역은 어떻게 나왔는지 뭐 보안 설명 좀 예. 있으시면 좀. 예. 이제 그 대형마트가 들어오려면 예. 오픈하기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오픈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예. 근데 이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땅 살 때부터. 땅 살 때도 땅 기껏 살았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가다가 네. 그러니까 법에 그런 허점이 있는 건데 음. 그럼 상권 영향 평가서라는 건 뭐냐면 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예.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느냐 예. 피해 금액을 추산하는 겁니다. 예. 추산하는 목적은 뭘까요? 음. 사업 조정, 음. 협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원만한 피해 보상을 하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정말 장난친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뭐 저기 피해 보상의 피해는 뭐 없고 뭐 미비하고 피해를 예. 산정한 금액의 자체가? 어떤 금액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예. 산수로 더하기 빼기 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 반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반려를. 그러니까 상권 영향 평가서나 지역 예. 협력 계획서 제출받은 게 예. 부실해. 예. 그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야, 그런데 심각한데요. 예. 안 해요. 안 해. 음. 보완 반려를 안 하고 그냥 받아줘요. 그래서 김재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남시에서 이제 이쪽 소상공인들이 막 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예. 이 양반들이 이제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어요. 산업 국책연구원입니다. 네, 국책연구원. 아, 예. 그거 보고서를 받아서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예. 이게 누구 편에서 상권 영향평가서는 예. 분명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지역 소상공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예. 뭐 논리부터 말도 안 되고 그냥 뭐 근거도 없고 몇 년 전에 뭐 자료 이상한 자료 뭐 그냥 인용을 해가지고 엉터리 제가 볼 때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 2천만 원짜리 용역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법에 그럼 유통 그런 반려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속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속을 가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게 부실하다 해서 그냥 대충 지자체가 넘어가면 그냥 국책용. 어떤 그게 어떤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반들이 법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실전에 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 야, 그럼 그걸 왜 2천만 원이나 들여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네요. 그렇죠. 네. 아, 참 이거 진짜 응?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응?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말로만 살리겠다고 하고 뭐 행사 요식행위로 불과하고 정말 이거 정말 화가 나도 정말 매우 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이라 이런 말을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여기 나온다. 대명천지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럼 여기에 지금 달린 식구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풍시장 몇 명이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회원으로 따지면 150명 정도. 150명. 예. 거기에 이제 그러면 저기 같이 지역을 거기 통해서 먹고 사신 분들이 그렇죠. 거기에 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장 예. 민속 5일장이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아, 5일자가 있습니다. 네, 4일 9일날 또 장이 서요. 아.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예. 전에는 이 장이 이렇게 쓰고 그러면 예. 진짜 어느 정도의 장사들이 좀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장날 돼도 예. 뭐 장사들이 안 돼요. 그런데 코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랑 뭐 딱 1kg 한 100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아이고. 제가 상당히 코앞에 그 있거든요. 피해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제가 제일 안타깝게 한 게 그래요. 지금 현재 코스트나 이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이 진짜 엄청 넓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새 젊은 층들 같으면은 주차장이 넓고 자기들 좀 쾌적한데요. 미세먼지가 많이 좀 있으니까 그거의 환경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대규모적 으로 다 쏠린다고 봐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진짜 안타깝네요. 이렇게 보면. 그럼 소장님 저기 네. 거기가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간 지가 한 10년 됐죠. 그 정도 됐으면 그런 뭔가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걔들이 그 저기 아무리 저기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은 네. 그런 점이 그냥 무지무지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네. 막 그냥 정말 네. 뭐 방송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쓰셔도 됩니다. 창자가 막 뒤집힐 지경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 예. 아까 왜 FTA를 체결해서 하겨서 예. 농민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피해 영향 조사를 합니다. 예. 거기 피해 영향 조사를 그 보고서를 쭉 봤어요. 예. 그걸 보면은 뭐 콩, 귀리 뭐 이런 작물들 있잖아요. 예. 작물별로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예. 감사 예. 생산량이 줄어들 거를 예. 톤 단위로 계산이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 예. 농업 종사자의 10년 후에 예. 단단히 수까지 나와 있어요. 단단히 수. 단단히 짜리까지 예. 몇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예. 우리 유통법에 나와 있는 상권 영향평가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FTA 같은 거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의 피해 영향 조사하는 거는 예. 하남시예요. 하남시 그 손바닥만한 데입니다. 예. 거기에 아까 통계가 부실하다는 게 자영업자가 숫자가 몇 개인지 이 사람들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예. 아무것도 없어. 업종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예. 국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용역하지 말아야 돼요. 아. 통계 자료가 없이 지가 무언데 길바닥에 지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거 피해 영향 조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썼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하는 이제 대로. 그 외부에 만약에 코스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 외부 사례를 봐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죠. 아니 근데 A 사례를 지금 보면 하남시와 예. 강주시 사례를 듣는다 하더라도 강주시도 전통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도 지금 힘들다면서요. 예. 한개. 한계가 들어왔었죠. 예. 그러면 이제 한계가 아주 단편적인 지금 예입니다. 예. 그러면 4개가 들어왔을 때는 같은 인구에 뭐 강주시가 뭐 저기 어디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다 하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같은 지금 경제 소득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나 저기나. 네. 그잖아요. 아까 산업연구원 그 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 광명시에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어요. 광명시에. 그래서 광명시 사례를 가지고 예. 이제 하남시에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는데 예.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송 구체적인 테마로 잡아가지고 아, 예,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그 예. 걔네들이 왜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제가 그건 다시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광명시 코스트코 근처에 어떤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어요. 광명시에 그걸 이제 그 사례로 뜬대요. 예, 사례로 든 게. 그게 이제 코스트코에서 좀 떨어진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는데 예. 코스트코 입점 후 3년 후에 예. 매출액이 늘었대요. 아, 그게 말. 그게 가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그 가는 가정을 가지고 어. 하남시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지만 예. 이득을 보는 업종도 있다고 해서 빡치게 시켜가지고 피해를 축소시키는 거죠. 연구원, 정책연구원이 할 일입니다. 정책연구원이 누굽니까? 그 연구원이 정말 아니, 궁금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슈퍼마켓이에요. 고발하셨습니까? 근데 그분 나 솔직히 화가 나서 그분 고발하셨냐고 국책연구원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네. 고발할 때가 그렇게 따지면 네. 한 100명도 넘습니다. 100명 넘습니까? 맞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가라앉히고 참 화제를 좀 바꿔서 그러면은 저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네. 그 대형마트가 그러면 그 출정 거리 제한도 있고 의무 휴일제도 있고 판매 품목 제도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만들자는 얘기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예.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유통법에 그런 것들이 예. 어떤 상당한 규제처럼 보이지만 예. 코스트코 가서 그 실전을 가서 현장에서 보다가 보니까 예. 하나도 제대로 된 규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아,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예. 의뢰반란이나 방송을 하는 예.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목적은 예. 조금 있으면 총선 한장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은 완벽하게 유권자들이 저희들이 갑이에요. 그럼 각 정당 공약에다가 예. 이런 유통법에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또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숨만 쉴 수 있는 세상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동감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기 보면은 그 의무유일제나 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네. 의무유일제나 네. 이런 것들이 네. 뭐 그 지금 우리가 그 FTA가 돼 있어갖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네. 예, 그랬을 때 네. 문제는 없나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이미 이제 그 예. 결론이 났고요. 대법원까지 그 판례가 있고, 아, 있어요? 뭐 그런 아. 판례는 다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의무휴일제도 예.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아, 지자체마다. 예. 의무휴일제 하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봐서는 예. 노는 날 쉬어야죠. 노는 대형마트는 가족들이 차고를 모아서 대형마트 가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노는 날 장사를 못하게 해야 소상공인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평일로 지정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평일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거기도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짜옹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짜옹이. 네. 아, 그럼 의무일제가 아니라 이건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율휴무제잖아요, 지금. 의무휴일제를 네. 지자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쉬는 날을 수요일로 할 거냐 일요일로 할 거냐 이거 지자체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협상을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자체들이 일부 지자체장들이 협상을 그냥 대충 해 공식적으로만 해놓고 수요일 날 쉬게 하는 거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예. 그럼 뭐 허나만한 여기 하나로마트, 여기 지금 이마트는 저기 일요일 날 쉬던데요. 그런 데는 지자체장이 네. 정신 상태가 그래도 좀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네. 예, 연금포는 저기 참고로 일요일 날 쉽니다. 일요일 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농협 하나로마트 문제인데 네. 의무휴일제 규제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 농산물은 거의 국산만 팔지 않나요? 하나로마트는? 그렇지 않아요. 요거 이제 하나로마트는 네. 그때 의무휴일제 요게 이제 거기도 이제 생존권이 소상공인만 생존권이 아니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렇죠. 생산자들 농민도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내용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로마트는 55%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의무휴일제 규제에서 맞았구나. 빠져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그래 그 일부러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55%를 지키는지 자료를 제출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제도가 있어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 가서 보면 파인애플, 바나나 많이 팔아요. 그러면 그건 농산물이라고 돼 있지 국산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아까 왜 그 의무휴일제를 빠져나가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지.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를 파는 건 저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많이 팔아요. 많이 팝니다. 외국 농산물 부자가 아, 그래요? 오렌지는 다 그런 거 팔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상당수의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이 예. 이 55% 룰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문제네. 네. 그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쪽 아. 유통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유통법에 처벌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겉으로만 신용만 낸 거죠.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실존에 가서는 그냥 뭐 다 그냥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기 더 큰 문제가 응? 물론 이제 이런 오프라인상의 그 마트도 문제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 비율 네.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하고 있는 뭐 로켓 배송 네. 무슨 배송인가 번개 배송인가요? 네. 그 지금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우리 저기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핸드폰에 그 배송을 시키다 보면은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그게 지금 그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절대 이게 사는 사람들 저같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클릭해서 보지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잘 보이는 공간에 국산인지 이게 양파 대란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 양파가 이게 국산인지 뭐 중국산인지 무슨 아르헨티나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사 먹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전통시장 우리는 어디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보이는 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오프라인 식당 가면 다 있잖아요. 여기 김치는 국산이고 배추는 어디가 나왔고 뭐 저기 네. 뭡니까 거기 고춧가루는 어디 거고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배달의 민족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의뢰 반란에서 시작된 계기가 뭐 배달의 민족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안 지키신 분들은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벌금 물게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배민 앱이나 앱에서 걸린 사람 한 명도 안 봤습니다. 지금. 그게 식당도. 이제 예. 의뢰반란 예. 방송 주제죠. 예, 주제가 뭐냐면 예. 갑이지 않습니까? 아까 대형마트도 협회가 예. 체인 뭐 협회에서 그 예. 대형마트 협회가 있어요. 예. 이 친구들 뭐 대단해요. 로비력 대단합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이 친구들 자기네 또 그 자기네 권익보호하는 단체를 만들어놨어요. 이 아, 친구들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예. 협회를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예. 부분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백화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예. 어떤 브랜드 옷을 샀어요. 근데 예. 이게 하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브랜드에다 욕합니까? 그렇죠. 백화점에다 백화점이 뭐 백화점에다 클레임입니다. 그러면 예. 배달의 민족에서 그 음식을 배달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법상 전자상거래법상 얘네는 예. 통신 판매 중개사업자예요. 통신 판매 중개사. 중개사업자는 지금 이제 예. 우리 복덕방 같은 데도 그게 중개사업자입니다. 예.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중개를 하는데 예.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지 책임져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도 보험 들어놓고 이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신 판매 중개사업자는 그 책임이 없어요. 온라인에는. 그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말로 해도 우리처럼 이제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산지 표시 잘못해갖고 걸리면은 막 벌금 내죠. 벌금 네. 막 그러는데 문도 다니는 사람 영업정지도 나옵니다. 온라인 장사하는 데는 그거 없어요. 네. 그냥 나는 중개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그러면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네요. 그러면 그게 예. 갑에 어마어마한 로비가 있다고 저는 보는다. 아, 예. 그러면 저기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신장시장입니다. 신정시장. 신장. 신장. 예. 신장시장이 지금 하남시에서는 제일 큰가요?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됐고요. 역사가 오래고 덕풍시장이 더 크고 예. 크기는. 예. 신장시장에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시고 예. 또 공무원도 하셨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뭔가 시각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우리 저 신장시장이나 하남에 있는 전통시장 그 하신 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보면 못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촛불 들고 뭐 하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사적으로 하셔갖고 이게 공무원들이 이러기 하지 않았을까 나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좀 예.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장사만 하고 예. 있는 상인들이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 시위를 약하게 해가지고 오늘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예. 우리 회장님께서 예. 노비를 당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아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이 큐시 때도 나와 있지만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했을 때 오해를 많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 회장님이야 뭐 저기 워낙 강성으로 또 계셔갖고 제가 뭐하지만은 지금 그런 얘기가 도는데 예. 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예. 어떻게 그냥 신사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공무원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셨고 예. 그거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 답답하고 예. 괴롭고 힘이 됩니다. 예. 물론 일부 비대위원들은 예. 강하게 좀 밀어붙이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제가 이제 태클 건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나가서는 예. 우리한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걱정에서 권위를 그렇게 했긴 했네. 예. 아,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 권익을 위해서 조금 예. 사명감을 가지고 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예.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참 예.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은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들은 그 제도적인 그 틀 안에서 예. 예, 떳떳하게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지. 뭐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파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서 그분들이 좀 장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문적인 의견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내에서 FTA 그 체결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조금도 주고 뭔가 그 방안을 마련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같은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제도를 이용해서 뭐 대형마트나 정부로부터 이게 뭔가 상생자금, 피해를 보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이 지금 뭔지 우리 저 먼저 예, 김정일 회장님부터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금 대규모 점포랑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게 저희는 저 대규모 점포는 그래도 물량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 구매할 때 대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그냥 도매시장 가서 이거 물건을 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으로 우리가 많이 약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이나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진짜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시행인 것 같더라고요. 물류창고를 해가지고 좀 했는데 저희 이 경기도이라는 그런 게 지금 좀 없어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저번에도 중기 배처부 가서 뭐 집회도 한 목적이 뭐 화재나 지진이나 예? 진짜 산불 같은 경우 났을 경우 거기는 뭐 재난 지역이라고 선포를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따지고 보면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이 대규모 점포가 지금 5개나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뭐 재난 지역에 따지고 보면은 저희 뭐 다른 거만 유통 재난 지역이 그렇죠. 유통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뭐 벤처부나 중앙 정부에서 또 하남시에서 좀 각성을 해서 아니 도대체 이 진짜 회원들이나 이 잘 시장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그 정말. 이면에는 예. 갑질이 있다니까요. 네. 교묘한 로비 갑질. 저기 소장님 그러면 네. 이 지금 심각한데 이게 생계 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재난 지역인데 네. 물론 재난 지역은 선포를 못 하겠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그 전문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네. 그건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을 그거는 이제 뭐 네. 기존 법 공무원들 법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 법이 지금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법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는 어떤 그 위정자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정자의 의지. 네, 이정자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하남 시장의 의지입니까? 그건 뭐 약적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영선 장관님, 그 밑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국회의원 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더 무슨 특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축구를 하는데 예. 그 억울한 게임을 하면서 하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게임을 붙여놓고 축구를 제가 예로 들자면요. 죄송한데 말 끊어서 11명 대 지금 5명 싸우는 것 같습니다. 5명도 많죠. 5명도 많죠. 네. 얘기 계속 해주십시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대형마트에 이제 헌법에 보면 우리 예. 조정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보상의 원칙. 조정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 어떤 정부가 정책을 써가지고 예. 누가 이득을 받습니다. 예. 그럼 이득을 본 사람은 예.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그렇잖아요. 뭐 저기 이마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 시장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뭐 저기 뭐 정리를 하고 근데 하남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나요? 아니 그거야. 저희들이 적자는 보는 거야. 그럼 적자를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예. 뭐 괜찮은 데는 3천억 매출, 연 매출액 3천억 정도예요. 복합 쇼핑몰 같은 거 들어오면 1조 원, 보통 그 조 단위로 매출액이 납니다. 아. 3천억을 만약에 덕풍시장, 우리 이 신장시장 이런 데서 3천억 중에 단 1,000억만이라도 매출액이 들어오잖아요. 1,000억은 1,000억도 많고 몇백억만 들어와도
저희들이 결손이라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지. 그러면 그 앞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그 전부터 적자가 났던 건 뭐라고 지금 이제 와서 뭐 요만큼 있는 것 같고 그 옴살을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니까 못 해주겠다 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이제 주로 올 때 아까 피해 영향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그다음에 한 번 들어올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한 해 딱 장사하고 맙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하면서 번 돈들은 그거 지인들 장사해서 번 돈 때문에 손해를 본 소상공인한테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한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조선보상의 원칙이에요. 헌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걸 따라야죠. 그런데 갑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들이 제가 볼 때 정신이 이상하게 뭐가 꽂혀가지고 뭐 무슨 전통시장에서 뭐 장사하는 분들은 뭐 어떤 뭐 시대 부적응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뭐 인터넷 시대의 기술에 뭐 신기술에 적응하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갑의 거대한 자본력에 휘말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그럼 이제 그런 거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 같이 더불어서 잘 되는 거잖아요. 대형마트만 잘 살고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날 그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대화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돈으로 지원해서 무슨 주차장을 넓히고 이런 뭔가 되지도 않는 대책, 주차장 넓히면 한 3대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몇백 채씩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달의 민족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번개배송 그런 형태로 이제 어차피 1인 가구가 늘어나요. 이게 그럼 시장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 체질이. 그럼 체질이 개선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프레임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 오프라인 상의 전쟁 이제 전통시장이 전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발 더 앞서가서 정부가 그런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일반 지금 소상공인들이 교육도 안 돼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 회장님 연세를 좀 보더라도 지금 그거를 교육받아서 본인들이 자기 돈 투자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흡을 못 할 것 같으면 산소호흡기를 대서 호흡을 시켜준 거랑 똑같이 뭔가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공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례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뭐 그런 사례를 좀 듣는다면 말씀하셨듯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김재근 선생님께서 물류센터 말씀하셨습니다. 예.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양파 파동이 났다. 그러면 정부가 양파 비축 물자를 풉니다. 누가 팔아야죠? 팔아야죠. 정부에서 싸게 일반 양파나 마늘 파동이 나가지고 정부가 창고에 재놨던 비축 물자를 팔아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그 물건 풀어줘야 돼요. 아 마트가 아니고 지금은 100% 마트를 주죠. 가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정부에서 예산 드린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저가로 미끼 상품으로 갖다 마늘 양파 싸게 팔면 그거 마늘 양파 싸게 살라고 동네 그 주민들이 전통시장 안 가고 죄다 불러 몰려가요. 그럼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로만 민생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그러지 무슨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온라인 피해 같은 것도 장사를 하시던 분들, 연세 드시던 분들은 온라인에 어수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인터넷 공부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일자 창출 정책 이런 걸 한다면 소상공인들 지금 말씀하신 아까 김재근 회장님 장사하시는 분들 150분, 200분 된다고 그랬지만 절대 150분, 200분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해갖고 나와서 도와주신 분들 식구들이 한 정부의 식구들이 여럿이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다 일조리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온라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음식점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다면은 정부가 나서야죠. 이 사람들이 온라인 추세가
바뀌니까 니네들이 공부 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건 무책임한테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에 그렇죠. 전자상거래 저희들이 플랫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뭐 마켓플레이스 만들어 놓고 소상공인들이 그걸 쉽게 이용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줘야죠. 지금 반대로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나 네. 이런 분들이 하남에 오히려 역으로 이런 전통시장의 사례를 네. 그 온라인 마켓이나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터넷 시대인데 네. 인터넷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소셜하고 인터넷 소셜과 이제 인터넷 시장이니까 네.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뭔가 하남시 시장이 이번에 좀 젊으신 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김상호 시장. 김상호 시장을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고 뭔가 기획력도 뛰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안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개 시장이 있고 그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좀 뭉쳐셔가지고 반대로 역으로 하남시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 테니까 예? 니들이 그걸 지원해줘. 그리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남시에서 예. 이 지금 우리 덕풍시장이나 예. 시장시장 그리고 석바대 뭐 상점바 쪽으로 예. 스마트 전통시장이라 해가지고 예.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얼음만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돈 몇 푼 들여서 시장 네. 상인들 무마시키려고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부도 나서고 이번에 디지털 보자관도 네.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청와대도 네. 그러니 거기 그분들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여기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공청회도 지금 법 네.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먹거리를 갖다가 말 그대로 대기업한테 그 돈 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넘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밀착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오시고 좀 뜻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의무 아닌 의무가 좀 가슴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예. 은혜 관련해서 예. 이런 테마들을 예. 정치인들이 열심히 보고 예. 총선 공약에다 이런 내용을 다 담게 예.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지금 해야 될 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회장님 뭐 코스트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자체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트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 지자체, 경찰서, 건설, 교통부, LH가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 그럼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왜 저희가 그거를 따지냐면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시다 보면 예, 한번 보시죠, 저. 네, 이게 예. 예.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여기가 자정용지 지역이에요. 지금. 그 자정용지에 대해서 저기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있다. 자족시설 용지라는 건 예, 뭐냐면 예,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말게 예, 일자리 창출을 동네에서 잠도 자고 일도 할 수 있도록 예, 예, 어떤 용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예, 조성 원가로 분양해 주는 겁니다. 통상 제가 다른 데 사는 예. 거니까 예, 예, 예. 땅값이 대개 3분의 1이에요. 여기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열병합발전소, 열명업 발전소. 아우디 자동차 정비소, 왜 예대차가 들어갑니까? 자족 시설에. 코스트코가 코스트코. 들어왔습니다. 자, 하남시 열병합발전소가 동네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열병합 발전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우디 자동차와 거기에 코스트코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봐도. 원래는 R&D 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곡 가면 LG R&D 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 LG 연구원들이 거기 살면서 예, 집 앞에 몇 발짝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일도 같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싸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왜 구로동에 가면 그 벤처 빌딩도 있잖아요. 예, 예. 벤처의 그 회사에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교통 지옥 멀리 나가지 않고 그 동네에서 일도 해라 하는 게 이거 자족시설 용지예요. 예. 여기에 코스트코가 무슨 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을 중에 을을 또 양산하죠. 저기 시간당 노동자들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거리를 아니, 측정거리가 근데- 1km밖에 안 돼요. 네. 거기에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지 무슨 놈의 네. 일자리 창출을 네, 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예.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직원을
공고를 냈어요. 예. 냈는데 결국은 이마트, 폼플러스, 그 스타필드에 있던 직원들이 다 그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들끼리 남의 만드는 거예요. 직원을 가서 빼온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아니죠, 그거는. 예. 요거 말씀하시죠. 자격증. 네. 예, 자격실을 저도 여기 자동용 예. 시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코스트코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가 아우디인데 예. 지금 이 도로가 예.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줘가지고 이 잠깐만요. 네. 좀 깊게 두어. 조금 세워보세요. 네, 좀 세워. 깊게 두어. 이쪽부터 좀 더 하면 자주 하면 늦겠지만 하나 깊게 두어. 하면 여기 포인트 이거 둘 다 안 보이지. 아니야 이걸로 했네. 네. 더 들어와, 더 쭉 들어와. 그리고 저 식사하시고 예. 하시든가. 아니 다 됐어. 다 됐어요? 쭉 들어와, 더 들어와.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예. 코스트코, 요게 아우디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 지금 여기 저 빨간 표시되어 있는 도로예요. 예. 도로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이 뭐 저 건축 이저 도로 허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허가가 안 나와요. 네, 어떻게? 허가가 중공. 중공이에요. 중공 네, 허가가. 중공이 아. 안 같이 한 국토부에? 5개월 예, 국토부에서 예. 한 5개월 정도 미리 이거를 코스코나 아우디를 위해서 이 하남시나 그 하남경찰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전통시장에 들어갔다면 이해하겠어요. 네.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고 뭔가 된다 하지만 아우디 자동차, 외제 자동차와 말 그대로 코스트코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반대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못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제약을 둬서 전통시장에 살게끔 해야 될 판국에 네. 그런 거를 위해서 먼저 미리 허가를 내갖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행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대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연루가 된 게 지금 여기 이렇게 저 빨간 걸 보시면은 네. 요게 BRT 구간이에요. BRT가 뭔가요? 버스 차선. 전용 전용 차선.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예.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저기 덕분시장 같은 경우도 BRT 때문에 있던 좌회전을 없애버렸어요. 있던 좌회전을. 네,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반대로 허가가 안 나왔는데. 안 되는데 예. 그 BRT 구간을 하나에 있던 거를 다 BRT를 없애버리고 좌회전 차선을 두 개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하남시에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무슨 상임위 소속입니까? 국토건설이. 네. 국토건설이요. 예. 이거 또 관계가 있네요. 전에는 국토 해양이? 있었고 지금은 네. 이제 딴 데 있죠. 이 허가 날 때는 이 허가 날 때는 국토부 있었죠. 국토부에. 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또 열심히 그 뭔가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열명한 발전소도 그렇고 뭐 네. 그런 정말 그런 좀 방송 중에 말하기 그렇지만은 그러네요. 보니까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네요, 진짜. 예. 저희도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유심히 보시면은 도로가 여기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녹지 녹지. 하남시 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좌회전 차선을 두 개를 주려고 그러니까 예. 녹지를 헐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왼쪽으로 옮기면서 예. 좌회전을 두 차선이 코스트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예. 5달이나 불법 도로예요. 불법 도로를 5달이나 앞당겨서 사용을 하게 해주면서 노선 버스 이쪽으로 변경 다 해주고 예. 코스트코 좀 오픈하는 날 그쪽에다 주차장 임시 주차장 면적 다 해주고 좌회전 차선 허용해주는 건 경찰서 할 일이에요. 예. 하남경찰서가 공문 받은 지 며칠 만에 오케이를 해줬어요. 불법 도로에다가 무슨 놈의 좌회전 차선을 허용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뒤집어서 보면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물론 이익을 보는데 코스트코 아웃이죠. 예. 코스트코가 예. 어느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리고 하남시 저기 하남경찰서 건설로 LH공사 일사불란하게 뒤에서 백조정을 하고 다 이용을 당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네. 감사원이나 무슨 우리 국가기관에 있잖아요, 조사하는 데가. 네. 그런 민원제기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 여러 군데 우리 뭐 탕원서 내고 뭐 많이 했어요. 예. 문서 수신했다는 답신도 없어요. 답신도 없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최근에도 하고 계세요? 그럼요. 우리가 그 한때가 언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예.
거기에 우리 그 탄원서하고 7월달이? 7월달에 여기 보면은 예. 우리 그때 이 도로에서 예. 도로를 우리가 점유해가지고 예. 여기 하나, 예. 네, 이게 도로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게 불법도로, 너무- 불법도로. 이거 좀 잡아주세요. 도로에서. 이게 지금 불법 도로랍니다. 이게. 네, 거기서는 저희가 거기서 들어놓고 좀 했는데 네. 아, 그리고 여기 LH 공사도 방문해가지고 LH 공사. 네. 예. 거기 또 저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예.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예. 매알이에요, 매알. 매일 데모로 매일 나가서 시위를 네. 하신다는데 매일 시위하는 뭐 사진이 지금 여기 이거 예.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예, 몇 분이서 지금 오고 계시네요. 일곱 개 단체가 매일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답니다. 예. 아무런 관심이 없고 9달째, 9달째. 예. 정말 이 정부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예,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나 예. 예. 지자체나 이 사람들 한번 내가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컵백도 안 비쳐요. 저희가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페이스북 방송 저희 뭐 인터넷 방송을 좀 하고 있고 하는데 시청자 조회수는 한 10만 정도 나옵니다. 10만 정도.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나라가 참 어떻게 된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좀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이렇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제 여기에 더 붙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 만들게 되면 이제는 뭐 오프라인상에서 전쟁해야 되지 온라인상에서 전쟁을 해야 되지 인터넷상에서 전쟁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전통시장이 다 이게 뭔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 상태로 그냥 두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좀 더 내면을 좀 들어가 보면 네, 네. 예, 코스트코 그 특혜 분양 부지를 이제 특혜 분양을 했다는데 뭐 저기 이거에 대해서 그 하남시에 뭐 공문을 보내서 왜 분양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좀 알아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 이거 이제 그 하남시 소관이 아니고 예예예. 국토부의 그 시행 규칙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갖고 국토부 소관입니까? 네네. 자족시설 용지에 예. 국회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족시설 용지에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동네 일자리를 죽이는 거지 무슨 놈의 일자리 창출을 해요. 이거 못 그렇죠. 들어갔었어요. 네, 네. 근데 언제부턴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 안 주고 나서 만들었네요? 그럼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예. 누구 로비에 의해서 그런 대형마트에다가 그런 특혜를 그렇게 주었는지 시행규칙을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그런 행정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행정입법은 국회에 그 제출하게 돼 있고 국회 입법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규칙입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회 그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예. 시행령 시행규칙이 잘못됐으면 예. 고치라고 해야 되고 뺀지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예. 하나도 안 해요. 그 얘기는 국회도 놀고 앉아있고 행정부도 놀고 앉아있고 지자체도 손 놓고 앉아있고 이러는 와중에 예. 동네 소상공인들은 그냥 하루 시름 앓다가 그냥 눈 닫고 예.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게 참 저는 진짜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심각한 게 이제 웹 문제잖아요. 우리가 웹 세상이니까. 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국이 제일 앞서가는데 늘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규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 될 판국에 지금 전에 있던 것마저 알 그대로 갑의 편을 서서 이 네. 정부가 네. 갑의 편을 서서 그 사람들을 손을 들어준다는 게 지금 이게 손을 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사례 많이 네, 많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근 회장님 발언해 주시고 여 회장님 지금 같이 발언을 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소감 해주시고 또 나오셔야죠 나중에. 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 나중에 지금 아까도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벤처부나 중앙정부에서 예. 이거 저희 하남시의 소상공인들이 진짜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뭐 보고 말씀해 주시죠. 저쪽. 산불이나 뭐 이런 거 네. 낮아가지고 뭐 지진이 나고 하면 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유통 재난입니다. 그 정부에서나 자
중기벤처부 그리고 하다못해 경기도나 하남시에서 좀 잘라가. 진짜 한 명 잡으셔. 한 명은 다시요. 좀 더 들어가고 밑으로 내리고 전체 모습 보이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앞으로 우리 하남시 소상공인들 유통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셨으면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진짜 힘든 시점이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재난지가 선포돼가지고 진짜 소상공인들도 대규모 적발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재난 지역보다는 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앞서가고 지금 무서워하는 게 이제 배달의 민족 앱이나 1인 가족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중국의 압축 성장이 나거든요. 네. 보통 보면 VCR이 없이 바로 그분들이 CD로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 유통의 변화를 예측을 해서 그런 변화에 예측된 거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재난 지역이라 하면 좀 무거운 받아들이기 정부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압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범 우리가 시범이라 하잖아요. 시범 실시 지역. 그래요. 소장님 그렇죠? 네, 시범 실시 지역이라는 네. 게 그 말했던 듯이 배달의 민족의 그 공공앱 비슷하게 이 시장에서 만들어갖고 디지털 그 시장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아주 아이디어는 좋네요. 그러니까 젊은 시장답게.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말로 공약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네. 실천을 하려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나서야 돼요. 그냥 계실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영입해서 본인들이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저희 방송이야 뭐 이제 조그만 방송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뭐 유튜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기 어디죠? 여기 저기 동대문에 가면 시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평화시장? 평화시장. 예, 평화시장에 보면요 외국 유튜버들 엄청 많이 옵니다. 물론 먹거리지만 제가 보기엔 먹거리만 끝낼 게 아니고 하남의 전통적인 모습들 그리고 하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갖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저도 자주 가서 현장 가서 생중계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회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예 회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정사회, 평등사회 이런 게 실현이 되려면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 전통시장과 상생하자고요. 다시 한번 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고정 패널이시고 이호연 소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허대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코스트코 입점 사례를 보면 예. 50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모든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구체적인 방송 테마 꼭지가 한 10개는 잡힐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셨던 이제 온라인 문제, 오프라인 뭐 이런 문제, 정부 이제 거대 자본, 거대 외국 자본, 국내 재벌들 이런 데에 어떤 경제력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테마를 뭐 10개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테마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예. 요번에 총선의 각 당의 예. 공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같이 한번 힘써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마보다는 이게 끝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 예, 우리가 지금 그 전통시장의 문제가 이 사례를 하남시 사례와 네. 또 서울 지역의 한 군데를 잡아서 네. 그게
반영이 되고 그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의뢰 반란의 그 방송의 목적, 네. 우리가 결성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하남시 코스트코 문제, 정말 하남의 문제가 우리 그 현재 대한민국 처해 있는 이 소상공인들의 문제에 어떻게 보면 집약판 같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라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 저수지에 정말 우리가 맑은 물에서 다 이렇게 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의뢰 반란 방송 취지하고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